안녕하세요 여러분. 23년차 헤드헌터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 꿈의 연봉 또는 고소득자의 상징으로 여기는 연봉 1억 원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헤드헌팅 현장에서 보면 최근에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그 상징성이 예전만큼 크진 않지만 여전히 부러움과 성공의 기준으로 인식됩니다. 단순히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누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직무로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직장인에게 연봉 1억 원의 의미. 먼저 연봉 1억 원이 한국 직장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경제적 안정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매달 세전 약 833만 원, 세후 약 65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제공합니다. 주택 구매, 자녀 교육, 노후 대비 등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확실한 기반이 됩니다. 둘째, 사회적 인정과 성취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약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연봉 1억 원은 상위 10% 안에 드는 수준으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커리어 성공의 척도입니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동종업계 내에서의 위치나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넷째, 더 넓은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고액 연봉자는 이직 시장에서도 더 매력적인 인재로 평가받아 더 좋은 조건이나 새로운 도전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2023년 기준 연봉 1억 원을 넘는 직장인은 전체 근로자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까지 포함해 약 6.7%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신고 인원 2,085만 명 중 139만 명이 해당합니다. 억대 연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 2022년 사이 6.7배 늘었습니다. 연봉 1억 원은 국내 소득 중앙값 2021년 기준 2,515만 원의 약 4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10년 약 27만 9천 명 약 1%, 2015년엔 59만 6천 명 약 3.4%였는데 연봉 1억 이상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가 상승, 기업의 보수체계 변화, 고소득 전문직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부장급 이상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매니저급 이상부터 평균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잡코리아와 알바모니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5%가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연봉 1억 원을 현실적인 목표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연봉 1억 원을 받을 수 있나? 직급별 분석.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연봉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직급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장급 이상에서 연봉 1억 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업, 마케팅, 연구개발, 전략기획 등 성과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부서에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일부 차장급이나 팀장급에서도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장사, 금융에너지통신, 전자반도체 업종은 평균 연봉 1억 이상인 곳이 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주로 임원급, 즉 대표이사, 전무, 상무 등에서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이나 영업 능력을 가진 핵심 인력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직무 중심의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매니저급 이상에서도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융, 제약, IT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직은 경력과 실력에 따라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직장인의 평균 근무년수. 근무년수별 분석. 금융권은행 증권보험 등에서 연봉 1억을 받는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15년입니다. 4대 금융그룹 KB 신한하나우리금융 기준으로 2024년 평균 근속연수는 14.9년에서 15.8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등에서는 연봉 1억에 도달하려면 15년에서 18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초봉이 높은 대기업, 증권사, 회계법인 등에서는 입사 5에서 10년 차에 연봉 1억을 달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는 4에서 5년, 증권사는 2에서 9년, 은행은 6에서 11년 차에 1억 연봉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1억 직장인의 평균 근무 년수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금융권 기준 약 15년, 일반적으로는 10년에서 18년 사이입니다. 누가 연봉 1억 원을 받을 수 있나? 직군 직무직업별 분석. 첫째,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의료기관이 아닌 국내 외국계 제약바이오, 의사 직무, 대형로펌 변호사, 특허법인 변리사, 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있습니다. 전문직인 직장인이 일반 기업으로 이직을 자주 시도하지만 연봉 수준의 차이로 주저하는 분을 헤드헌팅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둘째, 금융권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자산운용사, PE 등 직무의 자산운용가, 펀드 매니저, 증권 투자 분석가, 은행원 등은 연차별로 7년에서 12년 차에 연봉 1억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AI, LLM 관련 IT 개발자들이 뜨고 있는 것을 헤드헌팅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국내 메이저 대기업 등은 대부분 이런 경력자를 모두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후 몇 년 동안은 최고 핫한 직무이고 연봉 상승폭도 높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어떤 기업에서 연봉 1억 원이 가능한가? 기업 규모별 분석. 연봉 1억 원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고성과자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직원 평균 연봉이 약 1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고성장 벤처와 스타트업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벤처나 스타트업에서도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IT, 바이오, 금융, 테크 분야의 유니콘 기업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셋째, 외국계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보상 체계를 적용하며 특히 한국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에 대해 후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넷째, 고수익 전문직 기업입니다. 법무법인, 회계법인, 컨설팅 펌 등에서는 파트너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에게 억대 연봉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빅4 회계법인의 경우 파트너 회계사는 평균 2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기업들은 연봉은 높지만 업무량이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헤드헌팅 현장에서 만나는 전문가들은 번아웃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 저녁이 있는 일상을 갖고 싶은 심정으로 일반 기업으로 이직 시도를 자주 합니다. 물론 연봉도 낮추어가는 분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연봉 1억 직장인의 평균 나이는 연령대별 분석.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은 주로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이나 전문직이 아닌 일반 직장인의 경우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에 이르러야 연봉 1억에 도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0에서 40대 초반에는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40대 중후반에서 50대의 부장급 이상 직급이나 임원 또는 전문직 경력자들이 1억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의 평균 나이는 약 45세에서 52세로 볼 수 있습니다. 업종이나 직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해당합니다. 연봉 1억 원을 이야기할 때 기본급과 성과급의 구성도 중요합니다. 기본급은 고정적인 수입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직급, 경력, 직무 등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이나 신용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반면 성과급은 개인이나 팀, 회사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상입니다.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연봉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기본급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외국계 기업이나 마케팅 영업직, 투자 관련 직종은
성과급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 트레이더의 경우 기본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과에 따라 수억 원의 보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커리어 목표와 재정 계획에 맞는 연봉 구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면 기본급 비중이 높은 직무를,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성과급 비중이 높은 직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연봉 1억 원 달성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산업과 직무의 영향이 큽니다. IT, 금융, 제약바이오, 반도체, 법률 컨설팅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고연봉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임원급이 아니면 연봉 1억 원 달성이 쉽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기업 규모와 유형도 중요합니다.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연봉 1억 원 달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직원의 약 15%가 연봉 1억 원 이상인 반면 중소기업은 약 2%에 불과했습니다. 셋째, 개인의 전문성과 경력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경우 연봉 1억 원 달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 분야의 전문가는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봉 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연봉 산업과 직무로의 전략적 이동입니다. 현재 속한 산업이 고연봉 가능성이 낮다면 IT, 금융, 컨설팅 등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이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개발 엔지니어에서 IT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또는 일반 전략기획, 마케팅, 영업직에서 전문 컨설턴트로의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성 강화와 차별화입니다. 단순히 경력을 쌓는 것을 넘어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습득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시장 가치를 높이세요. 실제로 2023년 커리어넷 조사에 따르면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진 인력은 동일 경력 대비 평균 30에서 40%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성과 중심의 커리어 관리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시 자신의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 증대, 비용 절감, 프로젝트 성공 등 구체적인 성과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 대학, 유명 기업 출신이 아니어도 외국계 기업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완성하는 분도 헤드헌팅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직장인의 연봉 1억 원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든 직장인이 연봉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인 접근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충분히 도전할 만한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